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7강 청동기를 빚는다 해서 고인돌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고인돌 많이 들어보셨죠? 고인돌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 우리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고인돌은 역사가 기록하기 전에 선사시대, 즉,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역사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고인돌 속에서 사람의 뼈와 또 뼈 목걸이들, 뭐 어떤 그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라든지 또는 뭐 돌 화살촉, 청동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고인돌 유적지 유명한 곳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고인돌 유적지로 유명한 것은 고인돌은 전국에 다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저희가 전라도에 있는 이제 고창, 화순, 또 강화도, 이 지역이 우리 남쪽에서는 고인돌 유적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외에도 충청도 그 서해안 지역 또는 경상도의 낙동강 중심으로 또 경남 지방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북쪽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동강 유역 부근에 많은 그 고인들이 분포되어 있고 예전에 고전선 영토였던 부분 그런 곳에는 이 고인들이 뭐 몇백 개씩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이렇게 많은 고인돌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다라고 하는 이름도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고인돌의 한 40%인 4만 개 정도 되는 고인돌이 있다고 해요. 우리 남쪽에 고창 화순 지역에만 2만 개 넘는 고인돌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고인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의 문화유산인 우리 고인돌 무덤은 우리가 지금 무덤으로 배웠잖아. 단순히 근데 무덤만의 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수량과 그러니까 그 개수와 또 특유의 무덤 구조, 그 무덤을 만드는 방식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달랐잖아요. 그리고 형태의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고고학적 의미와 또 그 덮개돌에 어떤 고인돌에는 덮개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천문학의 보물로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곳은 아까 고창 하순 지역에 2만 개 넘는 고인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고창 지역에 가면은 한 1.8km 이렇게 이어지는 산기슭에 447기 정도의 고인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한꺼번에 많은 고인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화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강화도에는 그러면 몇 개의 고인들이 있을까요? 이게 무덤이라 개수라 안 하고 기라고 하죠. 예. 15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0기가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이 고인돌로서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고인돌, 아까 여기 어디라 했죠? 네, 평양, 대동강이요. 예전에 우리가 고조선의 그 수도, 왕검성,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음, 고인돌, 이렇게 생긴 고인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고인돌을 뭐라고 하죠? 예전에는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생긴 것이 탁자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탁자형 고인돌이라고 하죠. 우리가 북방식이다, 남방식이다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뭐 한강 이북, 이남쪽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고인들이 계속 발견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 없이 조금 더 많은 거, 조금 덜 많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고인들이 발견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북방식이다, 남방식이다 굳이 이렇게 따르지 않고 모양을 따라서 탁자형 이렇게 또 이렇게 탁자가 아닌 모양처럼 다음 조금 더 배울 거 이제 바둑판처럼 생긴 것은 저희가 바둑판형 고인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탁자형 고인돌이에요. 탁자형 고인돌은 무덤방, 그러니까 관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 지상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돌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돌로 만든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그 내면을 뭐랄까요? 에워싸는 그러한 그 돌판으로 세워서 또 가리고 관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탁자형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식 또 기반식 고인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인돌은 땅 아래에다가 무덤방을 파는 거예요. 땅에다가 무덤방을 파서 이렇게 위에다가 다른 돌덩어리나 또는 자갈돌로 엎은 다음에 네 귀퉁이에 그 괸돌, 아까 탁자형 고인돌의 괸돌, 우리가 고인돌, 괸돌 이런 표현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좀 길고 큰 것을 사용했다면 여기는 작은 괸돌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덮개돌을 얹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고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200톤이다, 300톤이다 이렇게 해당하는 굉장히 큰 고인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고인돌에 묻힐 정도의 지도자라면은 엄청난 규모의 그 마을을 다스렸던 그 고인돌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괸돌이 좀 짧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그 고인돌을 우리가 바둑판식 고인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개석식 이런 것은 그냥 땅 아래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땅 아래에다가 관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돌로 석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덮개돌을 바로 덮은 형태 이런 고인돌에서 우리가 덮개식 고인돌 또는 개석식 고인돌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요 고인돌은 좀 독특하죠. 괸돌 같으면서도 또 옆에 이렇게 그 탁자형 고인돌처럼 탁자형 고인돌이 이렇게 네 사방을 네 면으로 이렇게 메꿨다고 그랬잖아요. 큰 돌판으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고인돌은 어디서 주로 발견되냐면 제주도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인돌을 위석식 고인돌 그리고 제주에서만 이게 발견이 된다 이래서 제주식 고인돌 또는 제주 지방의 고인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의 모습 참 다양하죠?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고인돌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맨 앞에서 나온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그 탁자형 고인돌이 되겠죠. 그 탁자형 고인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탁자형 고인돌이 바로 강화도 그 역사박물관 앞에 가면은 거기 있는 그 지성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는 어딜까? 이것도 고인돌일까요? 아, 이거는 고인돌을 채취하는 채석장이었습니다. 채석장.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채석장에서 다양한 고인돌을 이제 만들 어떤 형태를 깨뜨려 놓으면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밑에다가 이제 나무 그 기둥 같은 것들을 깔아가지고 돌을 이동시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청 화순적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그 고인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뭘까요? 그냥 돌 무더기 아니면 큰 바위돌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지역에서 아까 덮개식 또는 개석식이라고 불리는 고인돌로서 있는 형태입니다. 많죠. 무덤이 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씩 모양이 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인돌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의 의미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덮개돌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천문학의 보물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인돌 밑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유물이 다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우두머리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던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도 같이 드리는 그러한
뭐랄까요? 통치,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정치도 함께하던 재정일치사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그 고인돌 밑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그 유물이 다 나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당연히 사람뼈는 나오지만은 껴목걸이 생활 그 사람들이 생전에 사용하였던 그러한 그 껴 목걸이라 해서 뭐 생활용품 같은 것도 나오고 또 화살초 또 반달돌칼 일반 백성들이 있는 데서는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로서 아주 대표적인 농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출토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별자리 때문에 고인돌을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별자리 같이 생긴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고인돌도 이제 많이 발견되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별자리는 계절마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그 과거에는 이 별자리를 가지고 뭘 사용했을까? 오늘날에 달력같이 쓰였겠죠? 그래서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지냈던 곳인가 보다 해서 이제 제단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돌의 별자리의 모습을 새겨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문학적 보물로서 고인들이 단순한 무덤으로서가 아니라 고대 천문학을 그 몇천 년 전에도 관측하였다는 유적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고인돌 중에는 천문학의 어떤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발견된 바빌로니아 천문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에 만들어진 천문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1800년이나 빠른 천문도, 즉 그러니까 별자리 그림을 새겨놓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초로 천문도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의 대동강 유역에는 한 200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그중에 40여 개 정도의 고인돌 그 덮개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고인돌 중에서도 바로 여기 보이는 평안남도 증상군 용동리에 있는 이 고인돌에는 이 덮개들을 위해 80여 개의 별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11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별의 어떤 그 밝기를 반영해서 밝은 별은 좀 더 크게 그리고 어두운 별은 좀 작게 그게 뭘까 구멍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연대 측정 별과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밤하늘의 모습을 새겨놓은 그러한 그 별자리 고인돌로 알려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최초의 어떤 천문도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청동기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별자리 고인돌은 북한 지역에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지역에도 별자리가 이렇게 새겨진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양수리에 그 아까 요거 네, 돼 있죠? 5,000년 전에 별자리다. 제가 조금 클릭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이 평남 증상군의 용동리 고인돌은 어떻다고요? 바빌로니아 천문도보다 세계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그 천문도보다 1800년이나 앞서 있는 별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용동리 고인돌이 최초의 천문도를 그린 어떤 천문도라는 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를 그림이라는 게 이제 조금 아쉽게도 인정을 못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요게 그 우리가 보면은 황해도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운영동 별자리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어떤 별자리를 그렸는지. 그리고 요것이 그 양평에 두물머리에 가면은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가시면 찾아보세요. 예, 거기에 있는 그 두물머리에 있는 별자리 고인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900년 전에
그 청동시대 때 사람들이 그려놓은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경남 의령에도 있고 대구 함지산 고인들도 있고 경남 고성 송악리 고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남쪽 지역에서도 고인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고조선의 영토였다고 하는 요령 지역에서도 거기도 이제 탁자형 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300여 개의 탁자형 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덮개돌이나 내부에서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많은 고인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별자리 고인들은 우리나라 이 청동기 시대 때가 어느 나라죠? 고조선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그 고인돌에다가 별자리를 그렸을까요? 네, 고대부터 천문은 권력자에게 굉장히 중시되는 어떤 역할, 그 천문을 아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아는 것은 그 자신이 천손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의 어떤 권력,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또 그 권력 장악뿐 아니라 승계에도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한테 그리고 이 하늘의 별자리를 통한 어떤 농사 짓는 시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겠죠. 왜냐하면은 그 옛날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권력자의 부덕이 된 하늘의 경고다라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는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별을 제대로 잘 관찰하여 별자리의 어떤 그 체계를 잡고 과학적으로 그 측정하여서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그러한 책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권력자의 무덤에다가 별자리를 새겨놓음으로써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었겠죠.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요게 충남, 청원, 뭐 가오리 있는 고인들이에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득이 마을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름이 참 특이한 마을이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가오리 고인돌 이러는데 그 가오리 고인돌 내부에서 별자리 돌판이 발견이 되었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그 당시 지금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별자리들을 다양하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게 한 4,500년 전에 그 별자리 돌판이라고 그래요. 아까 평안도에서 발견된 거 뭐 있었죠? 그 증산군 용동리라는 고인돌에서는 5,000년 전에 그들이 새겨놓은 별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남쪽 지역에서도 4,500년 전에 그 고인돌 무덤 안에서 별자리 돌판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덤 안에서뿐 아니라 그 덮개돌에도 우리가 별자리가 이렇게 별자리 구멍이 있었는데 246개나 된대요. 얼마나 많은 별의 숫자 그리고 다양한 별 자리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의 이 각석되어 있는 이런 천문도는 고인돌의 단지 덮개돌에 새겨진 그 별자리 표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 농사 짓는 이런 그 농사 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천문도로서의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후 삼국시대의 고분벽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 어떤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독자적인 천문을 기록하는 관원이 생겨났고 또 이들이 구축한 천문 지식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 유지에 굉장히 필요한 다양한 그 문화를 발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오면은 더 우리가 이거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그 천문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구려 천문도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 천문도가 사라졌대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네, 태조 이성계는 그
조선을 건국하고서도 이제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 국호는 받았지만은 아직 국왕으로서 책봉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었던 터에 어느 날 한 노인이 고구려 천문도라는 탁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문도를 새긴 그 비석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 그 평양에 있었는데 그 전람 중에 대동강에 빠뜨려서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오랜 세월 지나도 이제 어떤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성계가 책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노인이 올린 탁본을 이제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만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징표가 손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이성계는 이제 이런 사실을 하루속히 만천하에 알리고 제도를 또 개혁하고 싶어서 그 주옥 같은 그 천문도를 서운관에 보내서 돌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돌에 새기려다가 보니까는 고구려 천문도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동안에 이제 별자리가 좀 이동을 하여 시간 측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뭐랄까 중심이 좀 어긋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별자리에 대한 어떤 그 천문 계산을 다시 하게끔 하죠.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천문학자였던 그 유방태기로 하여금 이 천문도를 다시 새로 제작하게 합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 때 좀 더 그 천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돼서 또 더 멋진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이 천문도가 나오게 되죠. 이 천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 천문도가 조선으로 와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천문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고구려 사람들의 그 천문 기술 참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날 만원권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하늘을 연구하는 그 천문 지식이 발전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점으로 보이는 것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천문도. 그리고 요거는 조선시대 때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던 혼천이. 그리고 이게 천문대 망원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늘은 저희가 단지 고인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고인들이 있나 고인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왜냐하면 고인들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40% 이상 있다라는 거, 약 4만 개 정도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이 작은 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 또 우리가 이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고창화선 또 강화되는 고인들이 그리고 이 고인돌 별자리. 그래서 우리가 5,000년 전에 고인돌 별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다. 또 우리 남쪽에는 4,600년 전 그 고인돌 내부에 그 별자리 그림이 있는 것이 또 있는 그런 그 자랑스러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각에서 제가 고인돌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